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교사 A씨의 요청이 묵살당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전교육청이 내부 결제 자료에서 A씨가 2차례에 걸쳐 구두로 교보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찾아낸 겁니다.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A씨가 근무했던 학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초등교사 A씨가 지난 7월 교사노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A씨 사망 이후 TJB 취재진과 만난 당시 교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이 없고 그 업무 담당자도 그렇게 요청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없다고 하고. 하지만 대전교육청 조사 결과 교보위 묵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내부 결제 자료에서 숨진 A씨가 2019년 11월 말 2차례에 걸쳐 구두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요청한 회의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자들은 또 A씨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민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의 지속적 사과 요청에 대해 민원 확대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응대하였고 특히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 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숨지기 직전 근무했던 학교 교장과 교감 등 4명이 교원지휘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지키지 못한 걸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수위가 너무 광범위해 실제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청은 A씨를 장기간 괴롭혔다고 알려진 학부모 4명 가운데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2명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엿새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써부터 버스터미널과 주요 역은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에는 일찌감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전역에도 선물 세트를 손에 든 귀성객들의 걸음이 이어지며 민족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휴일이 길어진 만큼 오늘을 포함해 일주일 동안 약 4천만 명, 하루 평균 575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가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 감염병 방역 체계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 만큼 응급진료 체계 6개 반 78명과 감염병 대응 6개 반 72명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대전 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한편 시와 보건소, 119, 응급실 핫라인을 구축해 연휴 기간 응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개막 5일째로 접어든 2023 대백제전이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과 어우러진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제에서 보기 힘들었던 수준 높은 레이저 연출을 비롯해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멀티미디어 쇼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백제전 주무대인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연못 위에 세워진 높이 11m의 백제 금동대학로. 야간에 펼쳐지는 수상 멀티미디어 쇼마다 특수장비를 통해 레이저와 운무에 둘러싸여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봉황 장식과 용 모양의 받침, 연꽃이 표현된 몸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처럼 태어나고 대향로를 두른 워터커튼과 연못 수면에는 20m가 넘는 고공에서 쏘아 올린 빛이 다채로운 색과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운동대학로의 웅장한 모습과 화려한 빛이 음악과 잘 어우러져서 눈 가기가 즐거웠어요. 공주시 주행사장인 신강공원에 들어선 미디어 아트관입니다. 무령왕이 꿈꿨던 백제의 찬란한 모습을 주제로 3개의 거대한 도명태의 전시장이 마련됐습니다. 일관은 입장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전시 주제를 소개하고 4차 산업기술로 착시 효과와 매핑 등 새로운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이관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3D 영상과 조형 예술이 조화를 이루어 관람객들에게 백제 문화의 섬세함과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연출됐습니다. 마지막 돔은 천장을 360도 활용한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 착시 효과로 백제의 과거와 미래를 시공간을 초월한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냈습니다. 4차 산업 신기술과 특수기술이 결합한 미래 공연이 1400년 전 백제의 역사와 만난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한류, 원조, 대백제전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 역사의 찬란한 순간을 표현한 멀티미디어 쇼와 미디어 아트가 대백제전을 즐기는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7살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작성했다며 어제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전체를 과학기술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장소로 만드는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지역 국회의원 7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 완화 권한도 대전시장과 대전시 교육감에게 위임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투자은행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과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친척들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반면 무관심 속에 긴 연휴를 버텨야 하는 취약계층도 있는데요. 명절 음식으로 따스함을 전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포장 용기에 송편을 정성스레 옮겨 담고 라면과 즉석식품, 과일 등을 차례로 상자에 담습니다.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와 대전지방보훈청, 지역기업 소속 봉사자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는 보훈가족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00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요모조모 들어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쌀, 과일 한 박스, 떡 한 봉지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한 부분만 받는 것이다 보니까 수혜 받으시는 분이 만족스럽지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심지어 이제 행주까지 넣어서 공급해 드리니까 아주 만족도가 좋습니다. 대전경찰청 백용식 경감도 오전부터 분주하게 음식 재료를 담습니다. 7년 전부터 비번 때마다 대전 지역 내 중증 장애아 가정이나 위기 가정 10가구의 도시락 배달을 이어온 백경감. 오늘은 추석을 맞아 오색구절판부터 약과와 송편, 궁중떡볶이 등 추석맞이 음식 재료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음식을 요리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눔을 전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보통 2시간, 3시간씩 걸려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몸이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순식간에 이제 그런 피로감이나 힘든 게 싹 사라지죠. 풍요로운 한가위를 자칫 무관심 속에 지내야 했던 이웃들에게 작은 온정들이 모여 명절의 따스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2월 과태료 미납으로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 번호를 인쇄한 뒤 5개월간 12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부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애초에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 행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이달 중 소비자 심리가 전달에 비해 위축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 충남본부가 지역의 6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중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8.2로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 소비자 심리지수보다 1.5포인트 낮았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 경기 판단 지수와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68과 75로 전달보다 각각 5포인트 하락하는 등 기준치를 크게 밑돌면서 경제 여건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역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이 같은 비관적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한 이택고 대전 행정부시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시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며 출마 지역구는 입당 이후 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오랫동안 몸담은 대전시청이 있는 대전 서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조만간 국민의힘 입당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인도적 식수 지원 등 도시 재건을 위한 협약을 맺고 헤르손주 식수 공급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파견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 참여한 수자원공사는 전쟁으로 파괴된 카호우카댐 복구와 헤르손주 병원과 학교 등 식수 필수 공급 시설에 3만 5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정수 처리 시설을 재건합니다. 배재대학교가 유럽의 발트 3국으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리차르 쉴레파비치우스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를 초청해 캠퍼스 전반을 소개했습니다. 김욱 총장은 쉴레파비치우스 대사와 함께 아펜젤로 기념관과 AI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학교법인 배재학당의 역사와 대학 내 건축물,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리투아니아 유학생 유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